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주말 앞둔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 지역 낮 동안의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온화하겠는데요. 이 주말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예술가의 시선에서 지역의 환경 변화, 또 다양한 현상을 예술로 표현한 2022 생태계 레지던시 인 문막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마구 마을관리소가 웃음꽃 피는 마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강원도가 올해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 2,050억 원을 상환키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상환 계획이었던 내년도 1월 29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재원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이고 올해 2회 추경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 긴급 편성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 사태로 시장 전망은 물론이고 타 지자체와 공기업 회사채 유찰 등 자금 시장 혼란이 가중된 데다 또 정치권의 공방까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철도 조기 착공과 예비 타당성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어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용문 홍천철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올해 연말쯤 예정되었던 사전 타당성 결과 발표는 내년 3월쯤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뒤에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에 직접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 경제인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존치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난 27일 강릉 상위회의실에서 제60차 협의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존치 등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역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한 이후에 이 후폭풍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 사업을 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죠. 여기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채무 불이행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엄청난데 정부에서는 5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연일 또 공방이 거세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BNK 투자증권의 주관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인 아이온 제1차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인 2,050억 원을 끌어다 썼는데요.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서 지급 보증을 선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해당 기업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자 최대 2년간 연장을 했고 1차 만기일은 올해 9월 29일이었고요. 또 최종 만기일은 내년 11월 28일로 설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차 만기일이 지나자 아이온제일차의 부도 처리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라는 우려가 더 커졌고요. 또 채권 시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증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건설사들은 채권으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부도의 위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단기 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고 또 이 파장은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증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레고랜드로 인한 파장은 지금 현재 더 커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자체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제일 높은 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이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강원도에서는요, 당초 사태가 좀 악화되면서 내년 1월 말쯤에 이것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한 달 정도 앞당겼네요. 올해 내에 2,050억 원의 채무를 다 갚겠다고 또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감일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어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부지사는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서 강원도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1일 2023년 1월 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거의 한 달 이상을 앞당겨서 보증채무를 다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레고랜드 보증채무 사태와 관련해서 BNK 투자증권의 일방적인 기한이익 상실 발표가 금융시장 위기감을 더 키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BNK 투자증권이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강원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정부지사는 BNK 투자증권은 기업회생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신청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기한이익 상실을 발표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이 채권 시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던 것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BNK 투자증권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사실 확인도 없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통지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면서 기업회생 신청 계획 발표 이전에 BNK 투자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공유를 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절차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좀 결과만 놓고 본다면요. 결국은 내년 1월 혹은 또 올해 12월 15일까지 전액 변제를 할 것인데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켜야만 되겠었느냐라는 또 아쉬움을 분명히 남는 것이겠고요. 이 김진태 지사는 이 관광협의회 참석차 이 베트남에 출장을 갔었다가 어제 하루쯤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워딩도 나왔습니다만 좀 미안하다는 또 워딩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좀 이 문제, 좀 프레임 전쟁이 일단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멀쩡한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진태 사태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원초적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했던 최문순 전 지사의 그 탓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현직 지사 간의 또 논쟁도 좀 치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여야 정쟁에 대한 쟁점으로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현 지사와 전 지사를 지금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강원도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를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연일 공세 수위를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태 도지사와 윤석열 정부의 각 삼각 경제축,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을 무능한 바지사장이라고 일컬은 바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었던 최무순 전 강원도지사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김종민 의원을 단장으로 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춘천갑 지역구의 국토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 첫 비공개를 열었고요.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첫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31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춘천 레고랜드를 방문해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예정입니다. 또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공격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조 가까이 방치해서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돼버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최문순 전 지사가 알펜시아를 매각한 사례를 꺼내들면서 김진태 지사를 향해서 상도위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김성환 위의장은 강원도의 최대 문제는 사실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했었던 평창 알펜시아였다면서 무려 1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했었고 엄청난 빚을 최문순 전 지사가 떠안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지사는 부도를 내거나 일하는 사람을 다루지 않고 7천억 원에 매각해서 마무리했는데 검찰 출신인 김진태 지사는 전임 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고 참으로 상도위가 없는 짓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전 도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좀 진상을 좀 파악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레고랜드 상황과 알펜시아 입찰 방해로 또 현재 입건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최문순 지사가 알펜시아 부채에 대해서 이 회생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면은 좀 어떠한 또 영향이 벌어졌을까? 뭐 같은 논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번 김진태 지사의 이 결정이 지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 주호영 원내대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으니 신중을 거듭하라라고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국힘에서 어떤 입장들을 보이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좀 자중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거세지니까 그 기류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도정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조영 원내대표는 어제 최문순 전 지사 시절에 무슨 무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제일 먼저 지급 보증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걸 먼저 따져야지 민주당 측의 지사가 사고를 만들어 놓고는 수습을 안 해줬다고 책임을 묻느냐며 민주당의 논리에 맞받아쳤고요. 또 이어서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뒤에 가서 수습을 해야 하는지 전체를 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진퇴양난과 같은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거라면 거기에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양금희 수석 대변인도 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알펜시아를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면서 장밋빛 미래를 보고 개발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사업성을 발휘하지 못해온 결과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어서 김진태 지사가 모라토리엄 등에 대한 정부와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문제고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좀 과거의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레고랜드의 적극적인 찬성론자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페이스북으로 이 레고랜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양강이 빠지겠다는 또 단어까지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아무튼 수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문막 후영리에서요. 우리 주변의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술로 표현한 전시죠. 2022 생태계 레지던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문막 후미술관에서 이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환경 문제에 관한 재미있는 전시라고요? 네, 문막 후영리에 위치한 후미술관에서 전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부터 오는 토요일인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구의 변해가는 환경과 그리고 지역의 환경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8명의 예술가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용리 일대에 직접 생활하면서 3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쳤는데요. 환경 전문가의 강연과 지역 리서치, 주제 토론을 거쳐서 지역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전시는 매일 1시부터 7시 사이에 전시관을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시도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각자의 장르에서 독창적인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후 미술관 차나영 기획 PD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일본에서 온 설치미술가가 함께 저희랑 이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술가들이 이제 그 본인만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표현해 보고자 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직접 오셔서 저희 작업을 봐주시고 이제 함께 생각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신다면 이제 예술가들에게 큰 힘과 이제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예술로 표현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올해의 주제는 비점 오염인데요. 비점 오염은 점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니라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요인으로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같은 것들이 이 빗물에 의해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합니다. 이 비점 오염으로 인한 결과나 비점 오염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8명의 작가가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다양한 시각적 자극을 활용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인물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그림을 캐릭터화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색감과 또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는 그림체로 이 멸종위기에 처한 판다나 개코 원숭이, 호랑이, 수달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러 설치미술 작품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아름다운 전시 오브제 같지만 우리 몸의 세포를 표현해낸 작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쪽에는 붉은색 건강한 세포인데 여러 환경적 문제로 적혈구가 사라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뒤로 갈수록 점점 푸른 세포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도 있고요.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과 재료로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맞닥뜨려져 있는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거기에 가장 집중을 했고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지금의 제 작업인 그 멸종위기 동물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번 전시 또 내일이군요. 내일 4시에는 또 퍼포먼스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전시와 퍼포먼스 모두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 분관에서요. 내달 4일이죠. 웃음꽃 피는 마을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한창인데요. 오늘 연결해서요. 준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 분관의 황영화 주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달 4일에 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만은 먼저 약간 복잡합니다. 원주 노인종합복지관 문막 분관. 좀 어떤 일을 평소에 하는 곳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황영화 중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 분관은 당구동 저희 노인복지관의 문막 분관으로서 19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복지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문막 지역에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성을 높였는데요. 현재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 이용인원 있으십니다. 네. 네네. 이 문막 분관이 개소한 지 이제 2년이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2주년을 맞아서 네. 또 이제 행사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좀 축제 성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문막을 마을관리소에서 저희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해서 진행하고요. 네. 문막을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기금을 지원받아서 두 번째로 이제 원주에서 마을관리소를 개소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단절된 이웃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2주년을 기념해서 마을활동가분들이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서 이제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 체험부스, 주민문화 공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전통 이벤트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이 분관입니까? 마을관리소입니까? 저희는 이제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막은 마을관리소고요. 네, 분관이 아니고요. 마을관리소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달 4일이군요. 문마급 행정복지센터 야유강정에서 이 축제가 개최되는데 지금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마을관리소 2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하하는 시간으로 기념식이 이제 진행되고요. 네. 또 15팀의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로 참여하는 플리마켓 15팀,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의료부스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 팀이 이제 참여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 축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겨울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후원금의 경우 다 이렇게 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이번 마을 축제에서 기부되는 후원금과 네. 저희 마을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선환부스로 이제 나오는 그런 기부금으로 이제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문막 선모 유치원에서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함께 벼룩마켓을 운영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수익금으로 해서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익금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네. 네. 어르신들 후원도 하고 또 그 외에 뭐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품 이벤트도 있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이런 행사 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7팀의 축하 공연팀이 마을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요. 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의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기획돼서 진행됩니다. 원주문화재단 아름다운 로비 음악회 지원으로 클라이맥스 크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문막교육도서관 신나는 숟가락 난타팀, 학기도 무술 퍼포먼스 공연을 보여줄 원주 학기도 랩터스 팀이 참여하고요.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분관의 오카리나 등급반, 청소년 문화예술 그레이트 팀이라고 청소년 지금 댄스 팀이 참여합니다. 또 서인스 패밀리키 등 야구단도 참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진동선 주임님의 축하 공연도 준비되어서 마을의 축제에 흥을 좀 돋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품 이벤트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상품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11월 4일 마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면 이제 경품 이벤트는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문막읍의 지역 상인분들, 사회단체, 기업분들이 이제 후원해주시는 풍성한 나눔으로
진행돼서 더 의미가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11월 4일 오후 늦가을과 초겨울의 경계선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그때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따뜻한 온기도 나누고요. 또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마구 마을관리소의 황용화 주임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